꿈틀대는 갭투자 전국 1위가 평택이다. 왜? 아파트는 망고쌤. 이 캡투자의 기준도 참 애매한 게 이게 실거래 가격이 정확하게 몇 동 몇 호가 거래됐고 전세 거래한 것도 몇 동 몇 호가 됐는지 정확히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캡투자라고 보는 게 맞나 이런 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아실에서는 매매를 하고 그 비슷한 동층에서 전세가 뭐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체결이 되면 캡투자로 본다. 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최근 3개월간 전국 캡투자 분석했더니 6월 이후 평택시가 7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매매 전세차가 적은 곳이 거래량이 느는 걸로 봐서 갭투자가 분명하다. 갭투자는 매매하고 전세 차이가 적을수록 활발해지는 거니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효과, 이게 용인 저인구에서 반도체 바람이 한번 불더니 이제 그 바람이 평택으로 갔네요. 역전세 위험이나 전세 레버리지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집값 하락론에 힘이 실리니까 갭투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는데 역전세나 깡통전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에 블로그 보니까 이제 전국을 다 사라. 괜찮다.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던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길게 보면 모르겠지만 기회비용이란 게 있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가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투자는 조금 더 있다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언제 가야 될지 궁금하면 저희 커뮤니티로 오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간 전국 갭투자 상위 지역을 봤더니 평택이 1위, 화성시가 2위, 영통이 3위, 인천 연수가 4위 이렇게 됐다.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최근에 화성 연수는 많이 뛰었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도 많이 한 그런 곳이네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5일 기준 3개월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된 것은 평택인데 평택 거래의 4.3%가 갭투자다. 이 갭투자가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막 외지인들이 때로 몰려 사는 줄 알았더니 전체 거래의 4.3%래요. 4.3%. 100채 중에 4채가 갭투자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항상 얘기할 때 매입자 거주지가 중요하잖아요. 매입자 거주지가 이제 평택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산 사람들이 평택 사람들이냐 아니면 외지인들이냐 이런 건데 서울 사람이냐 외지인들이냐 이런 건데 서울 시민이 50건, 100건, 165건 꾸준히 평택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서울 시민이 165건을 샀는데 72건이 갭투자라고 하면 서울 시민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평택에 집 산 거의 대부분은 실수요란 이야기네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쩌면 초보들일 수 있는 거지. 명의가 하나 있다든가 2개 있는 분들이 이제 사놓고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볼게요. 집값 하락한 상황에서 전세가가 급하게 회복되면서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전세가가 급하게 회복이 되니까 사이 간격이 줄어들죠. 이 사이 간격을 갭이라고 하잖아요. 갭이 줄어드니까 투자금이 적게 들고 투자금이 적게 드니까 수익률이 높을 거라는 예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많이 산 단지가 나와. 경기도 평택시 현덕명 영흥 전용 59 24평은 지난해 6월에 7,500만 원에 매매된 뒤 8월에 6,4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 뭔 소리냐면 이 갭이 작잖아. 그리고 가격이 일단 7,500이면 공시가격 1억 이하기 때문에 12%를 내는 게 아니라 1%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 놀라지 마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영흥 아파트의 위치인데 주변이 뭐예요? 다 논이고 막 다 이렇습니다. 이 완전 시골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가나다라동 몇 개 되지도 않아요. 110세대거든요. 110세대. 이제 요거를 캡이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또 아파트를 짓고 있네요. 이안 평택 안중역 어쨌든 짓고 있는데 이거를 샀다는 거네요.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사서 1,100만 원에 세팅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런 거 보면 또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두근 하잖아. 그럼 이거 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를까요? 보면 되죠. 전세도 없네요. 그죠? 시세 실거래가를 보면 되죠. 시세 실거래가. 자. 거래가 거의 없네요. 그죠? 7년치를 볼게요. 7년치. 자. 거래가 거의 없는데 보시면 2017년 가격이 6,800인데 지금 보면은
8,300.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1,000만 원 조금 남지도 올랐는데 이거 인테리어하고 뭐 도배장판 깔아주고 복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있는 건가? 야, 이게 많이 올라주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샀다. 물론 이분이 왜 샀는지는 잘 몰라. 진짜 투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갭이 작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또 용의동 일원의 평택 용의 금호 오울림 보면은 전용 67 2억 9,350만 원에 직거래된 뒤에 8월 달에 2억 8천만 원의 전세 갱신 계약을 맺었다. 전세 갱신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2억 8천의 전세를 안고 샀다. 어쨌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깡통 전세와 역전세 우려가 아직 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깡통 전세는 모르겠는데 역전세 우려는 이제 좀 적은 거 아닌가? 역전세는 금리가 떨어져야지 역전세가 위험이 줄어드는 거고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해야지 역전세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안정돼 있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내년 정도 되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런 상태에서 역전세 리스크가 올라갈까요? 일단 역전세 리스크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깡통 전세는 잘 모르겠네요. 예. 뭐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과도하게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무자본 갭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차 조심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타니랜드님 말씀이 참 와닿네요. 부산 부동산 투자를 20년 넘게 했는데도 늘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지난 상승장에 처음 시작해서 재미 본 사람들이 본인 실력인 줄 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운칠기삼입니다. 운이 7이요. 예, 기가 3이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운을 못 만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거 이제 오래 해보니까 저도 알겠어요. 운칠기삼. 그래서 내가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몇 년 해서 돈 벌었다고 자기 실력인지 알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항상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예, 20대 30대 초반에 어린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때 되게 까불었어요. 그래서 까불다가 크게 한번 당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응원합니다. 안녕.